안녕하세요. 향수, 디퓨저, 화장품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든 이 매력적인 향의 세계, 그 이면에 숨겨진 두 얼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백화점 1층을 지나가거나 누가 좀 진한 향수를 뿌렸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던 경험이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보통 내가 냄새에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사실 이게 그냥 민감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신호,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예요. 우리 코 안쪽에 있는 3차 신경이라는 게 강한 화학 물질을 감지하면 뇌에다가 이거 좀 위험한데? 하고 통증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향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향에 숨겨진 위험은 뭔지, 그리고 늘 싸우는 천연과 합성 논쟁의 진실, 그럼 진짜 안전한 기준은 뭘로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뭘 사야 하는지,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그저 좋은 향기라고만 생각했던 것들 뒤에 어떤 과학적 사실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향료에 들어가는 특정 화합 물질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접촉성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반응부터 시작해서요. 천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좀 더 심각하게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아까 말했던 두통, 편두통 같은 신경계 문제, 심지어 생식 기능이나 일부 암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 영어로는 EDC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프탈레이트나 파라벤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호르몬인 척 행세하거나 진짜 호르몬이 일하는 걸 방해해서 몸의 균형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공적인 거 말고 천연 향료를 쓰면 안전하겠네? 바로 이 지점에서 향료 업계에 아주 오래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천연과 합성의 대결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천연은 왠지 자연에서 왔으니까 순하고 안전하고 막 클린할 것 같고, 반대로 합성은 실험실에서 만든 거니까 뭔가 인공적이고 화학물질 덩어리일 거라는 편견이요. 실제로 많은 마케팅이 이런 인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물론 합성 향료에 대한 걱정이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깜깜이 성분이라는 거예요. 제품 성분표에 그냥 향료 혹은 파르퓸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적혀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는 수십 가지 화학물질 조합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앞서 말한 프탈레이트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향이 오래가게 만든다는 건 그만큼 우리 피부나 폐에 더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예를 들어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리모넨 같은 성분은 대표적인 천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에요. 또 자연에서 얻다 보니 그 해의 날씨나 토양 상태에 따라 성분 구성이 미묘하게 달라져서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기가 더 어렵기도 하고요. 기억해야 할 건 천연이라는 말이 안전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합성도 불안하고 천연도 완벽하지 않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자, 이제 천연이냐 합성이냐 하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안전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향료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진짜 기준은 그 향이 어디에서 왔는가, 즉 출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향료협회 IFRA 같은 전문 기관이 있는 거예요. 이 기구는 이거 천연이야? 합성이야를 묻지 않아요. 대신 이 성분이 과학적으로 안전한가?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성분은 아예 사용을 금지하고 어떤 성분은 이 농도 이상을 쓰지 마세요 하고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안전성은요,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과학적인 요소로 결정되는 겁니다. 첫째, 분자 자체의 화학 구조가 어떤지. 둘째, 그래서 그 성분이 제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바로 농도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씻어내는 비누인지 아니면 피부에 계속 남는 로션인지 같은 노출 방식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천연이라는 마케팅 딱지 하나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봐야겠죠? 복잡한 성분표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도록 나를 위한 제품을 고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화장품 가게 가서 뒷면을 딱 돌려보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자, 성분표 있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순서를 보세요. 성분은 무조건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맨 앞에 있는 대여섯 개 성분이 그 제품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 내가 원하는 좋은 성분이 그 앞쪽에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피부에 안 맞을 수 있는 주의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간단하죠?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어떤 성분을 찾아야 하고 어떤 성분은 좀 피하는 게 좋은지 딱 정리되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민감성 피부다. 그러면 진정에 좋은 판테놀이나 병풀 추출물이 앞에 있으면 좋고 향료나 변성 알코올은 좀 주의해서 보는 거죠. 건성 피부라면 보습에 좋은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을 찾고요. 이제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화장대 위에 있는 여러분의 화장품 뒷면을 한번 돌려보세요. 빼곡하게 적힌 그 성분표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어려운 암호가 아니라 내 피부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읽히기 시작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